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는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셨는지요? 좋으셨나요? 아니면 우울했나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을 오늘도 1시간 동안 제가 타이트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뭐 보유 종목들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더 사라고 하겠죠. 하지만 좋지 못한 종목이 있으면 또 손절하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대체 종목까지도 제가 오늘 1시간 알차게 구성해왔고 준비해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아시죠? 자, 우리의 시장 이번 한 주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최보 학생의 브리핑을 들어볼 텐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최보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브리핑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그 이후에 제가 왜 어떻게 종목 상담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의 시장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가는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주식과 선물 매매 스킬, 그리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김쌤만의 야심찬 블라인드 종목까지 가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1시간 동안 방송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시간 방송 시청하시면서 더 알차게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카메라 대기만 하시면요.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이외에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장중에도 우리 김쌤이 대응 전략과 시장 분석도 낱낱이 알려주시니까요. 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쌤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2.68포인트, 1.09% 상승한 3041.01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반등에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71포인트, 0.18% 상승한 956.70에 마쳤습니다. 이 다음 현대차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오늘 전일 대비 1.15% 하락한 21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4월부터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의 생산에 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계의 칩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 현대차는 전 세계 경쟁 업체들과는 달리 반도체 칩 비축량을 유지를 좀 해왔기 때문에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여파를 좀 피해왔었습니다. 폭스바겐과 제너럴 모터스 등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박차를 가해 왔었는데요.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판매 부진 모델의 생산을 좀 조정하고 인기가 낮은 차종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는 등 반도체 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전일 대비 2.06% 상승한 49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카카오가 올해 또 한 번의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사업과 자회사들의 손익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한편 국내 최대 규모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등 간접적으로 가진 지분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활기도 수혜가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상장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추후 지분 가치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카카오의 성장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다음 코스피의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4,195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55억 원과 1,39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상보다 빠른 미국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 속도가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의 가파른 개선세를 지지하면서 한국 수출과 교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전일 대비 1.87% 상승한 13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주의 수출을 7개국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키로나주의 가격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리제네론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8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의 레키로나주에 대한 사용 승인 권고 결정이 조금 전 9시 무렵 긴급 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 레키로나주의 해외 수출 여부와 임상 3상 진행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의 변화에 대해서도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1,407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10억 원과 429억 원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1시간도 우리 김쌤이 아주 알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도 가득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야심차게 가져가실 수 있는 블라인드 종목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 장중에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빠르게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어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김쌤의 투자 백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한 주뿐만 아니고요. 지금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지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면서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생기면서 비투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면서 주식을 시작한 게 아마 작년 9월, 10월, 11월일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사고 나면 다음날 올라왔습니다. 뭐 전문가가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올라와 있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올라와 있고 그러한 시장이 거의 뭐 3개월 동안 이어진 상황이었죠.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 특정 종목이 아니고요. 시장 전체가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짓말처럼 1월달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의 왔다 갔다 위아래 조금씩만 흔들고 있지 올라가거나 그렇다고 내려가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횡보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또 낙폭이 컸어요. 하방 쪽, 아래쪽으로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죠? 불안불안하죠.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왜냐? 코로나 때 엄청나게 지수의 급락을 겪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아 이거 급락이 오는 거 아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뭐 2달, 3달 아마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좀 스트레스 받은 만큼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더 좋은 시세가 낼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니까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혹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오늘 특징주부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특징주로 갖고 온 것은요, 현대차입니다. 아마 현대차 오늘 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차가 많이 팔린다는데 아이오닉 5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다는데 사전 구매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왜 주가는 빠집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어떠한 방송에서도 듣지 못한 것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빠지는 이유는요. 자동차 반도체 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들었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예상했던 만큼 생산을 하지 못하는 현대차가 앞으로 다가오는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차량용 반도체가 왜 공급이 지연이 됐는지 딱 2개를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대만의 TSMC,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현재 환경. 자, 첫 번째, 대만의 지금 TSMC가 정상적으로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만에 기록적인 가뭄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세척 공정입니다. 세척 공정을 할 때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물을 많이 사용하겠죠. 이 지금 대만의 가뭄이 얼마만큼 지금 심각하냐면요. 정부 차원에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강제적으로 이 수도 공급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달 되면 주 2회 정도는 이 수돗물을 쓰지 못하게 관리를 한다 그래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그 공룡기업이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얼마만큼 큰 손해이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큰 손해일 뿐만 아니고 그 부품이 들어가는 완성품 제품의 이 생산 일정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대만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에도 없었던 폭설과 이 추위가 덮쳤기 때문에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지금 위치가 아니라 그래요. 그것들을 지금 재정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량용 반도체의 재고가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그동안에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사실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코로나19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대차 주가 어땠죠? 코로나19 이전에 뭐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북미 시장에서도 그리고 과감하게 진출한 제3국 뭐 인도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도 판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가 회복하면서 억눌려왔던 소비 심리가 탁 터지면서 차량에 대한 구비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거기에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 혹은 실제로 이 판매 대수를 올려야 되는데 완성차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조금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한 이슈라면 저는 손절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슈는요. 현대차에 대한 단일 기업의 이슈가 아니죠.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지연에 의한 완성차 대수가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자, 그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당연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기회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동안에 현대차 정말 사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못 사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사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 그 바닥의 기준이 당연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지수가 급락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뭐 고점 대비 뭐 1000%, 2000% 이런 종목도 있어요. 제가 요새 이 종목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데브시스터즈. 자, 데브시스터즈. 이게 무슨 종목인가 제가 봤어요. 어떻게 바닥권 대비 주식이 2000%나 오를 수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제 기억 저편에 묻어놓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기업이 뭐냐면 쿠키런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아, 정말요? 네, 만들었던 기업이 아니고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쿠키런 킹덤이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흥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만큼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현대차처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리 고점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한번 매매를 해보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아마 현대차 고민 많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의 대답이 조금이나마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못 드리는 것들은 어디서 이야기한다? 바로 노란톡에서 이야기 드리죠. 자,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 간단하게 4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이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요.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이 방송 중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 노란톡에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김쌤도 함께 계시고요. 저 보아캐스터도 함께 그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중에도 내가 좀 멘탈이 흔들린다. 누군가 내 멘탈을 좀 잡아주면서 이 투자 생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환영이고요. 또 김쌤께 이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무료니까요.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장중에도 우리 김쌤이 이 대응 전략이나 시장 분석도 올려주시니까요. 나는 너무 정보가 이 시중에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쌤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계시면요. 우리 김쌤이 주시는 정보만 받아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송 이외에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우리 김쌤과 저와 함께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 상담 바로 진행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만약에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면 어떠한 종목을 살 것이냐 이거겠죠. 자, 그 첫 번째 종목으로 대우건설이 올라왔네요. 6,300원에 비중 20%. 자, 대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잘 사셨고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우건설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 포함해서 좀 이름 있는 건설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됐지만 LH 사태 이제 아마 다들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H를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이 조금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에서 과감한 도전이긴 하나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 상단 6,800원을 돌파하면요. 충분히 7,500원,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수급을 볼까요? 어때요? 수급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 본인이 대우건설 안 갖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마 대우건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이 가뭄에 담비일 것 같아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은 사실 메이저 주체도 잘 안 사요.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 양매 수급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위치도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번 주가 아니고 이 앞에서 샀다라면 이제 잘못 사신 거가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사셨다면 앞으로 이분은요 주식 오래 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보통 추격 매수한 다음에 어디서 많이 문의 주시냐면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요. 5,5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원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6,300원에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저는 8,000원까지 그 이상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 포함해서 이 건설주들 사신 분들은 오늘 제 블라인드 종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노란톡에서도 이번 주 내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종목, 반도체 IT도 좋고 5G도 좋고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이번 주에 가장 큰 시세 흐름이 나오는 쪽이 바로 건설주이니까 건설주들을 유심 있게 봐라. 그 안에서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 사실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치에서 과감하게 사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제 돈을 갖고 있어도 이 위치에 있는 종목 뭐 많은 비중을 투자해서 사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죠. 그럼 어디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지금 막 올라올 위치에 있는 종목들,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충분히 찾아보면 저는 좋은 기업들 많다 생각이 드니까요.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명신산업이 들어왔네요. 명신산업은 아마 약 앞으로 제가 단연컨대 2-3달 동안은 핫한 종목이 될 겁니다. 왜 핫할 종목이냐? 올라오지 않고 빠지기 때문이죠. 자, 명신산업처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제가 위험하다고 저번 방송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과거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떠한 실적을 기록했는지, 어떠한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앞으로 그러면 과거를 알아야 앞으로 이 회사가 어느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과거가 없다면 앞으로 이 기업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예측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분석을 전혀 안 되는 기업입니다. 뭐 명신산업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냥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거죠.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러니 이쯤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졌다.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요. 그때는 지옥을 구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면 이 첫째 양봉이요.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상한가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럼 바닥권에서 얼마만큼 올라온 종목이냐면요. 자, 제가 지금 한번 이 차트를 바닥에서 찍었더니 300% 올라왔습니다. 네, 그것도 보름 만에 300%가 올라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지금 얼만큼 빠졌습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겁니다. 네,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한참 잘 나갔을 때의 가격까지, 한참 잘 나갔을 때라는 건 역시나 45,000원, 5만 원인데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힘이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이제 손절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더 가져가면서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2만 원 제가 가격 지정 드리는 겁니다. 2만 원이 이탈이 됐는데 그때 와서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져가야 되나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 주식수가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냥 확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 2만 원이 이탈되는지 여부를 시청자분이 잘 체크를 하셨다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3만 원 위부터 올라오면 손실이더라도 그냥 덜어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덜어내시는 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냥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종목들이 많을 거냐? 이 한번 고점을 세게 치고 나서 내려오는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서 그 조정에 어설프게 이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로 이 테슬라 관련주들은. 지금 테슬라 관련주들은 이제 명신산업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아마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테슬라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대장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 1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테슬라만 혹은
전기차는 테슬라 공식이었는데 이제는 뭐죠? 폭스바겐도 만든다 그러고 BMW도 만든다 그러고 현대차, 기아차도 만든다 그러고 닛산도 만든다 그러고 이제는 대다수의 완성차가 전기차와 수소차는 양산이 가능하고 실제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의 이제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예전보다는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주라고 엮이면서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올라갈 확률보다 조금 더 밀리면서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저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 테슬라 관련주라면 저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앨런 머스크 CEO가 굉장히 돌발 변수가 많은 CEO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생각지도 못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우주 또 산업을 도전을 한다고 하질 않나. 또 이제 가상화폐에 또 뛰어들지 않나. 또 테슬라 이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지 않나? 뭐 여러 말들이 많은 CEO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보다도 앞으로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상담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계속 빠르게 해볼게요. 자, 바이오톡스텍 14,800원에 비중 2%입니다. 자, 바이오톡스텍 제가 방금 말한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뭘 말했죠? 한번 고점을 딱 찍고 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을 거고 앞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패턴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대로죠. 자, 바이오토스텍은 일단은 뭐 더 가져가야 됩니다. 자, 바이오토스텍의 가장 큰 2대 주주 중에 2대 주주가 바로 셀트리온이죠. 자, 셀트리온이 지금 이 장 마감하고 나서 치료제에 대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바이오토스텍의 2대 주주로 있는 셀트리온이 뭐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선두주자로 쓰게 되면 이 위탁 생산을 어디에 맡길 것이냐, 바로 바이오토스텍이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올라온다면 일단은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상 올라와야지 좋습니다. 만약에 올라오다가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자, HLB 관계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지만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다.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러면 바이오톡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12,000원이라고 하는 악성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12,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앞서 셀트리온과 같은 호재 뉴스와 엮이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15,0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뭐 추가 매수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20%라서 비중 좀만 더 사면요 30% 40% 금방 넘어가니까요. 비중을 더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보유 가격 그대로 좀 가져가시되 12,000원이 넘으면 계속해서 1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고, 12,0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000원대 이하로 밀린다. 그러면 우선 손절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대응이 아닐까.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텐션을 높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횡보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쳤어요. 네. 지금이라도 털고 다른 종목을 살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제 경험상 그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가는 순간 보유하고 있던 종목은 올라가고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떨어집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힘듦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면요. 정말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급이 붙어 있거나 실적이 살아있는 종목은 올라갈 것이라 믿고 확실하게 더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또 노란톡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최부호 학생이 노란톡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빨리 핸드폰 켜시고 최부호 학생의 이야기대로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더 편하고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놨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거나 방송 이외에도 지금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김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이 장중에도 투자 전략과 시장 분석도 우리 김쌤이 직접 알려주시니까요. 이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제공되는 이 방송 시간은 너무 짧다.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함께 투자 생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에 우리 김쌤의 야심찬 시간이죠.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힌트도 들으시고 이 종목도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우리 김쌤과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렸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바로 다음 종목 가도록 할게요. 제일약품 8만 원에 40%가 들어왔는데, 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테마에도 제가 순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자, 코로나 테마의 순서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게 뭐였죠? 치료제였나요? 백신이었나요? 아니죠. 단순히 이제 마스크, 손 세정제 이쪽이 한번 큰 시세를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지금은 뭐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굉장히 강하게 핫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되죠?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이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한참 강했던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 테마도 이제는 힘이 다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약품 한번 볼게요. 화이자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습니다. 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는 양산에 돌입하고 시판이 되고 이제는 온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국에 다 이제 물건들이 도착했습니다. 치료제들이 화이자, 모더나의 화이자, 뭐 아스트로제네카 이러한 기업들의 백신들이 도착해서 이제 맞고 있죠. 그럼 뭐죠? 대다수의 재료가 이제는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 움직인 종목들은 그 테마의 힘이 살아 있어야지만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마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테마 힘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됩니까? 손절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렇게 매년 혹은 짧은 이 텀으로 오는 질병이라고 하면 보유를 해도 괜찮아요. 언젠간 다시 그것들이 퍼져서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뭐 팬데믹 수준까지 오려면 그 텀이 굉장히 길거나 이제는 다시 안 올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약품은 단순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뭐 계속 잘 나갔을 때 이 10만 원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치에서 10만 원까지 가려면요. 150% 올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150% 오르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 인이어로 저희 저 PD님이 상한가를 5번을 가야 된다고 나지막히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딱 그 비율입니다. 상한가 5번 쳐야 돼요. 그러면 이 제일약품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려면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유럽처럼 제3차 팬데믹이 엄청 또 크게 나타나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감하게 매도하자.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지도 말자. 지금 당장 나오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죠? 지금 당장 나와서 5만 원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지만, 잘 생각해봐요.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2만 원대까지 내려간 다음에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네. 그죠? 제가 그만큼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손절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어서 과감하게 잘 이야기를 드리진 않지만 지금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혹은 제일약품과 같은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이제 이 코로나 관련 한때 강했던 종목들은요. 빨리 포트에서 좀 정리를 할 때입니다. 네, 포트에 정리를 할 때이고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포트를 꾸리는 게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약품은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도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 59,000원에 10%가 들어왔네요. 59,000원에 10%. 제가 전기차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오늘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의 주가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폭스바겐에서 각형 배터리를 쓴다. 혹은 대다수의 이젠 이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당연히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그렇죠. 당연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익 매도라든지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 부품주들은요. 충분히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이제 앞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명목들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기차, 수소차 아직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는 종종 더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됐다라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제 주변에서도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이제 전기차를 탈까 말까야지 뭐 2-3명 정도 이제 탈 때까지 이게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저는 관련 부품이라든지 소재, 장비 이런 쪽은 충분히 주가의 상승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래도 이제 좀 걱정인 것은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건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15,000원이었던 주식이 6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참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면 내가 이걸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네. 제 속마음이고요. 아무튼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아마 5만 원까지 내려오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던져야 돼. 이거 지금 나와야 돼. 이거 매도해야 돼. 아마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요. 지금 어떤 생각이 똑같냐면요. 이 정도면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일 거야 라는 투자 심리가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버텨볼 만한 건데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 고점에 사셨다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벌써 30%가 빠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손절할 필요는 없다. 에코프로에 대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불거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 중대형 배터리 3사에 대한 악재를 같은 테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같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일단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노란톡방에서 급하게 또 종목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다음 주에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1억 4천을 사셨는데 1억이 날라갔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자 봅니다. 루트로닉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이에요. 자,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이 최근 거의 뭐 13,000원에서 9,500원까지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렸네요. 그냥 다이빙을 해버렸는데, 자,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거나 혹은 이 재무가 탄탄한 기업 아니면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쓱 찾아보니까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우선은 다행스러운 것은 뭐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법인의 그 회사에 직원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지연이 됐다라고 공시가 나온 거니 우선은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루트로닉 뭐 감사 보고서만 제출을 했을 때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단순히 변명일 뿐이고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매도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고요. 감사 보고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얼마 이탈하면 손절해라, 얼마 위로 올라가면 뭐 수익 실현해라, 이 말은 못 하겠어요. 아마 감사 보고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요, 하한가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상한가로 바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일주일 정도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셨다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저도 최대한 이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포커스 맞춰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문의 주신 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루트로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에서 저하고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저희 고점에서 저만큼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한번 지금부터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분명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종목은요, 뭐 실적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슈가 아닌 정말로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감사 보고서와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종목 상담을 최대한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대체 종목을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블라인드 종목 시간이죠. 자, 이 블라인드 종목의 가장 백미, 우리 또 최보아 학생의 이 힌트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준비를 안 하면 좀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네. 이 블라인드 힌트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쌤의 아주 야심찬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쌤의 투자백서 시간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 상담을 해주시면서 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손절해라, 이런 거 왜 샀냐,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 김쌤이 그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김쌤 절대 그냥 손절해라,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이 다음 주에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 한 주의 피로를 좀 풀 수 있도록 좀 재미있는 힌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힌트 들으시고 이 노란톡방에서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의 종목은 이 건설주입니다. 우리 김쌤이 오프닝에서 건설주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역시 건설주입니다. 이 오늘 제가 준비한 힌트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 김쌤 혹시 제가 늘 야구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야구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 좋아합니다. 프로야구가 개막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오늘의 종목에서는 제가 이 종목에 야구팀이 3개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앞에 두 글자는요. 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 잠실 야구장에 그렇죠. 연고를 두고 있는 두 팀입니다. 이 팀의 이 앞글자 이니셜을 따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앞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는 뭐가 먼저가 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알파벳 순서대로입니다. 잠실 야구장에 연고를 두고 있는 두 팀의 이니셜을 앞글자를 따시면 되는데요. 알파벳 순서가 먼저인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글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엽게 생긴 구창모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경남 창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 야구팀의 이 두 글자 이름이 이 종목의 그렇죠. 맨 끝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네. 제가 이 프로야구 개막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을 받고 이거를 힌트로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이 모르시겠는 분들 검색하시면 아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글자는 잠실 야구장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 두 팀의 이니셜을 따면 완성이 되고요. 이 종목의 이 맨 뒤 두 글자는 경남 창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이 야구팀 두 글자가 이 이니셜 두 글자가 이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구창모 선수가 있는 이 팀 이 네이버 초록자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야구 팬분들이 많으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난 모른다 해도 이 초록창에 금방 검색을 하시면요.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저 계속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많이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고가 인천인데 올해 이제 인천 야구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좀 있죠. 네, 추신수 선수가 왔기 때문에 야구 팬으로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 사담도 한번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업명을 가리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네. 자, 네. 신규 상장한 건 아니에요.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정말 뭐 새롭게 원래 상장이 안 된 기업이 상장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상장되어 있던 기업이 인적,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 회사 이름명이 바뀌면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최근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건설주일 가능성이 높으니 건설주들을 추려서 봐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죠? 힌트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탑픽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앞서 이제 대우건설 제가 상담드렸을 때도 대우건설도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는 자, 이 기업이 만드는 아파트의 이름은요. 이걸 말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란톡방에 이미 이제 종목명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 편한 세상입니다. 네,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고 이 회사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해외 수주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 3, 4년 동안 힘들었던 것은요. 뭐 사우디라든지 이러한 이 중동 쪽에 신규 수주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러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에 신규 수주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신규 수주 가능성이 아니고요.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음 분기에는 국내 이 건설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서 해외 수주까지 받쳐줬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요.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